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LPG 가격이 너무 비싸요. 남는 게 없어. 고생만 하지.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택시 요금을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LPG 값이라도 오르기 전까지는 좀 잡아줘야 돼요. 지금 1,000원이 넘었으니까 500원대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당장 올리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올리더라도 그 안에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PG 값을 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개인 택시 조합 관계자분들 또는 개인 택시 연합회 관계자분들은 지금 대표님 하신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장 못 올리잖아요, 요금을. 그러면 LPG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 택시나 일반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LPG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요금은 지금 4년째 원래 이제 내년 가면 4년이잖아요. 4년째 올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 책임을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다 떠넘기지 말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라는 얘기죠. 예. 자꾸만 당연히 이제 요금을 올리는 게 맞지만 그 올리는데 방점을 두지 말라고요. 그러면 자꾸 올리는 거 정부에서 안 올려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LPG 가격을 반으로 낮춰주면 실제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요. 효과가 나타나죠. 발상의 전환을 좀 하라고 이 말이죠. 예, 조합 관계자분들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갖다가 좀 지금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해서 일정 부분을 손실을 보전을 해주잖아요. 택시는 그런 제도도 없으니까 LPG 가격이라도 반 가격으로 맞춰주라는 얘기죠. 택시 요금을 올리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이런 걸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요금을 안 올리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크게 다가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일단은 오른 가격만큼 바로 운임을 못 올리니까 요금을 못 올리니까 보편적인 방법이라도 해서 LPG 값이라도 좀 잡아달라는 얘기죠. 예. 반 아니면 3분의 1 가격만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송용이 뭐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3분의 1만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 택시 조합이나 연합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법인 택시 관계자분들도 자꾸 택시 요금 인상 좋습니다. 좋은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게 어렵다고 정부에서 그러면 LPG 가격을 반 또는 3분의 1 가격으로 낮춰달라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유류파동 났을 때 모든 것 휘발유나 디젤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갖고 큰 조치를 해줬잖아요. 근데 LPG는 그런 조치 해준 게 없잖아요.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다음 댓글은요. 하루 보통 4만 원 충전합니다. 값 너무 비싸요. 협회의 무능이 한심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네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당분간은 요금을 못 올리게 되면은 요금 올릴 때까지는 LPG 가격을 반 가격 이하로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금이 오르면 그때 정부에서 정상화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이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올려달라는 얘기 좋습니다. 안 올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LPG 가격을 좀 낮춰야죠. 다음 댓글은요.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는 꼭 요금 인상되면 서울이나 지방 거의 동시에 기본요금은 동일하게 오르도록 거리 가다 내리고 심야 4명 타면 무조건 배달 집 앞,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조그마면 불친절 참 일하기 싫네요. 수고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있어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돼요. 택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줘야 서비스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이러니해요. 오늘 또 저희들 그 영상을 찍었는데 우리나라 택시 요금 체계가 너무 단순합니다. 주말 할증 없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할증 없죠. 그리고 4명 타는 거 다인승 요금 탄력 요금 체계도 없죠.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입니다. 체계적으로 매달 복합 기능을 넣어서 이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니까 이번 요금 올릴 때는 어느 정도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제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어느 정도 얻어내야 되는데 그 제의조차 안 하게 되면 그런 건 또 묻혀갈 거 아니에요. 요금 체계가 너무 단순해요. 결국은 그게 택시 기사님들한테 수입
다가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택시 하시는 분 만약에 젊은 분이 택시에 진입을 하시고 택시를 하는데 만약에 자녀분 두 분이라면 대학교까지 못 보내요. 택시에서는. 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요금 인상이 절실합니다. 버스, 기차, 라면, 과일, 과자, 기저귀, 분유도 매년 다 올랐는데 왜 택시만 몇 년 동안 안 오르는 걸까요? 이런 댓글 다셨네요. 이게 택시 요금 주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물가 반영폭을 반영해서 그때 올려줘야지 3년, 4년에 한꺼번에 올려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직장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노사협의를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급여를 올려주잖아요. 네. 택시는 똑같은 직장이나 택시나 똑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물가 반영폭 해서 어느 정도 올려줘야 숨통이 트이고 젊은 층이 택시 진입해서 자녀들 낳더라도 대학교까지 어느 정도 보낼 수 있게끔 수익이 돼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그런 구조가 전혀 안 되니까 젊은 층이 택시 유입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왜 택시를 하면은 어렵게 살아야 돼요? 남들처럼 여유 있게 살 수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체계가 지금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걸 벌이지 말고 택시 요금 체계부터 이게 개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 시사방송 인터뷰 시간에 찍었지만은 택시 탄력 요금제, 즉 주말 할증, 비 올 때, 눈 올 때, 다인승, 짐 싣고 탈 때 이거 다 탄력 요금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적용해야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나는 택시 탄 지 3년도 넘었다. 그전에도 비 올 때 약속 있을 때 몇 번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다. 소비 중에 택시비가 가장 아깝더라. 이런 댓글 다셨네. 네. 그러면은 이분은 먹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개인 생활이에요. 택시 하시는 분도 본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네. 택시 타는 게 아깝다면은 이분은 본인 차 타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네. 음식 사 먹는 거는 또 괜찮고요. 이분은 생각 자체를 전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채널은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좀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어야 되는데 이런 분은 이런 댓글 남기지 말아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분은 아마 택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택시를 안 타면 되죠. 그럼 택시 안 타면 되고 본인 생활을 가지고 되는 거지. 네. 그때 이걸 댓글에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택시 예, 타지 마시고 그냥 자가용 계속 타고 다니세요. 어차피 택시 손님은 다 따로 있으니까. 예, 누가 뭐 택시 타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런 댓글 남기셨네요. 다음 댓글은요. 요금도 이것저것 손봐야 합니다. 주행 요금도 그렇고 솔직히 오지 픽업 8km 가서 10km 주행 이런 거 우리 동네 자주 뜨는데 뭔 보상이라도 있어야 들어가죠. 무료 픽업 해놓고 택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이런 댓글 다셨네요. 그렇죠. 먼 곳에서 픽업했는데 그 근처에 택시가 없으면 몇 킬로씩 7km, 8km씩 가서 손님을 네. 모시고 나오는데 기본 거리만 가서 딱 내려버리면 이분은 참 허망하죠. 네. 내가 간 거리만큼도 돈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정말로 손을 봐줘야 됩니다. 예. 픽업 거리가 길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번 그 요금 체계 개편할 때는 전국 요금 체계 단일화 문제와 이런 탄력 요금 문제를 예.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아니 시간 거리 요금을 올려야지 기본 요금 700원 올리면 10건 하면 7,000원 제발 거리 시간 요금 올릴 생각을 좀 하자 이런 댓글 다셨네. 당연히 예. 시간, 거리 병산해서 같이 올려야 되는 거죠. 기본 요금만 달랑 올려도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거는 별도로 시간, 거리, 요금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건 기본 요금 5,500원 정도로 최소한 하더라도 시간 거리 요금을 좀 거리 같은 걸 짧게 해가지고 실제 요금 6,500원 정도 오르는 효과를 내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 시간 거리 요금은 그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요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그런 얘기 했던 겁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만약 2027년에 인상되면 다음 인상은 2030년 지선 있고 2031년 그땐 돼지국밥 한 그릇도 2만 원, 아도 15,000원 이런 댓글 되셨네요. 네. 그래서 인상 시기를 지금 4년 주기로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물가 반영폭을 그때 반영해줘야지 4년 만에 반영하면서 그 물가 오른 걸 다 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손님들은 피부에 와 닿잖아요. 근데 기사분님들은 그때 1년 단위로 조금씩 올려주면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으니까 타는 사람도 부담이 적고 우리 기사님들도 그만큼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너무나 주기가 너무나 긴 거죠. 네. 예, 4년이란 주기에 한 번씩 올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지켜보면 택시 요금을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독립적인 뭐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표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정치권에서 택시 요금 문제를 굉장히 그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영제로 준공영제로 해서 버스 기사분님들 급여도 어느 정도 보전해 주잖아요. 네.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받는 수익이나 버스 공영제로 해서 버스 일하시는 분들 수익이 더 나을 거예요. 이분들은 4대 보험이 다 적용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도 다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예, 태우 개선은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언제부턴가 택시 요금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걸로 변질돼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자기네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네. 거죠. 택시 하시는 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데 네.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예. 일부를 희생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뭐 기쁘게 해주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해서 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님들 열심히 해도 퇴직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버스 기사 하시는 분님들은 그래도 퇴직금도 있고 4대 보험도 다 적용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예. 이분 얘기처럼 꼭 지선 있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예, 예. 이분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2030년에 지선 있고 그러면 또 이때 조정을 안 할 거라고요. 예, 예. 그럼 또 그 다음 해로 넘어. 왜 택시 요금이 그 지선하고 관계가 있죠? 그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물가 오름폭을 반영해서 인상을 해줘야 택시도 생산성을 맞추고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택시 요금 문제는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정치권은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어느 특정 부분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거든요. 예. 다음 댓글은요. 이미 많이 비싼 요금인데 뭘 또 올려? 개인 택시 번호판 판매 자체를 없애야 돼. 이런 댓글 다셨네요. 우리가 이런 분들들 때문에 하다가도 힘이 빠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말 댓글 안 달았으면 쓰겠어요. 택시 하시는 분들을 위하는 채널인데 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불쑥불쑥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전국 택시 운송연합회를 발족하고 초대회장으로 이현복님을 초대합시다. 이런 댓글 다셨네. 저도 전에 택시를 제가 6년 동안 했을 네. 때도 그때 당시 희망이 네. 개인 택시 조합의 협회장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협회장이 돼가지고 한번 택시를 일본 서비스 좋은 일본 택시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 꿈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웃자고 하면 이분이 이런 댓글 올리신 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택시나 개인 택시 그런 관련해서 공통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키는 그런 채널로 남겠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온갖 규제 과태료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로 가장 싼 요금 이게 합리적? 이런 댓글 다셨네요. 유달리 택시에 네. 대해서만은 우리나라 법률이 너무 관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건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우리 택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좀 택시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한 그런 규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해 줘도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가능하잖아요. 단적인 예로 그러잖아요. 택시에 대해서만은 한 번 사면은 5년 동안 만 61세가 안 되면 무조건 5년 동안 보유하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럴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정부에서 박탈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90년대에는 여러 사람 타면 처음 손님 내리면 매타기 다시 끊어서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댓글 다셨네요.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부담요금 청구했다고. 네. 예.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규제가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이게 제도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법률 개선이 되고 제도 구편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한 군데서 내려가지고 한 군데서 타는 게 원래 택시인데
한 군데서 타고 세 군데, 네 군데서 내리면 이게 마을버스지 무슨 택시예요.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요금 인상 당장 인상해야 합니다. 타업종 다른 것은 다 인상됐어요. 호화제 두 분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다셨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당연히 빨리 물가 심의를 열든지 뭔 구성을 하세요. 내년 초에는 무조건 올라야 돼. 네. 예. 내년 한 2월 달에는 올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 그러면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 특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계에 타격이 올 정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일을 해도 크게 남는 게 없으면 일하기 싫거든요. 보람이 안 생기는 거죠. 네. 내가 일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자녀들도 키우고 식생활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서비스 질도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27년까지 가면 안 돼요. 당장 인상해야 합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너무 사람이 좋아요. 이런 댓글 하셨네요. 빨리 인상해 드려야죠. 네네. 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오늘이라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죠. 사실은 지금쯤 이제 정부와 조합이나 택시 하시는 법인 택시 관계자분들하고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요. 논의가 들어가야 그것도 내년에 네. 내년 초에 가능한 거지. 지금 논의조차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힘들어진다는 네. 얘기죠. 이런 논리 같아요.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택시비는 오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정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모순된 거죠. 다른 데는 다 올려가서 물가 반영폭을 반영해서 올려주는데 네. 택시는 다른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올리지 마라? 그러면 택시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네. 예. 정부 관계자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물가 올랐으니까 택시도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저희들도 2027년까지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도 큰 힘은 없잖아요, 사실. 예. 다음 댓글은요. 젊은 기사님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이 요금으로 누가 와서 일하겠어요? 1시간 고생해서 2만 원 매출에 각종 경비 제하면 1만 원 남는데 이런 댓글 다시 맞아요. 개인 택시라는 비싼 장비를 면허권 사고 차를 사가지고 시간당 2만 원도 제대로 매출을 못 올리는데 누가 젊은 층이 진입해가지고 이거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냐고요. 만약에 젊은 층이 투자를 해서 진입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되어서 자녀들 낳았을 때 집 사고 대학교 보내고 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금 현 구조로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 분들이 안 들어오는 건 결국 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죠? 지금 젊은 분들이 택시를 살려면은 부모 찬스 받기 전에는 어렵잖아요.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연결하고 대출 받고 부모 찬스 받아야만 지금 살 수 있는 게 택시잖아요. 근데 그 비싼 택시를 사가지고 그 비싼 만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냐? 그 구조가 안 되잖아요. 네. 예. 시민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요금 안 오른다 그 이면에는 거의 택시 기사님들한테 무료 봉사를 요구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요구하는 게 다른 거는 오르는 거는 아무 얘기 안 하면서 왜 택시 요금에 대한 부분에만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 정부에서 공익 광고를 해서라도 택시 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을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 광고 한 번이라도 나가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네. 예. 이거 택시 요금 문제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비 3배가 되어야 정상. 일본은 3배, 4배여도 탈 사람 다 탑니다. 이런 댓글 다셨네요. 맞아요. 서비스 질 개선하고 택시 요금만 적정선에 오른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예.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정부 관계자분들이 그럼 택시를 공공수단으로 볼 거냐, 고급수단으로 볼 거냐, 그거를 명확히 하고 그거를 법제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고급 교통수단이면 요금 인상을 많이 할 수 있고 공공수단이면 가스비 절반 3분의 1로 주고 뭐 택시 기사님들한테 월 뭐 수당으로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대 보험만 네. 적용해 준다 하더라도 네, 네. 훨씬 부드럽죠. 네. 예, 예. 그래 놓고 이거는 공공교통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때 협상할 때 보면은 뭐 택시는 공공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보면은 그 택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예, 지금 예. 정부 관계자들이. 이게 이렇게 저렇게 막 가지고 노는 그렇게 거예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네. 노는 거죠. 예. 예.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편리한 때는 이렇게 가고 싫을 때는 이렇게 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다음 댓글은요. 어차피 이번 올리면 또 4년 뒤인데요. 연간 300원씩 해도 1,200원, 6,000원은 되어야지. 이런 댓글 다셨네요. 많이 올려주면 좋죠. 네, 네. 그렇지만은
올리든 안 올리든 자꾸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야 정부에서도 지금 시급하구나 해서 먼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계속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네. 예. 저희들은 이제 5,500원 기본요금에다가 거리 이 시간 병산제에서 조금 단축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의 요금을 더 올리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요금 정도가 한 6,500원 정도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맞추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요금을 너무 높게 하면 시민들이 또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요금은 올해 내 협상에서 최대한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이슈화 시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